안녕하십니까. 8월 14일 글로벌 시황 및 선물 옵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글로벌 시장은 베어 마켓 랠리 속에서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, 지금 지난번에 이 빨간 점 둘, 셋, 이 정도가 최소한 올라가야지 1차, 2차, 3차 이 정도 가면은 베어 마켓 랠리, 베어 마켓은 벗어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여기서 34,000에 올라가서 지지가 되느냐, 이게 상당히 관건이고, 그래야지만 작년에 전 고점을 35,00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, 34,000에서 안착이 된다라면 베어마켓은 벗어났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그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0.75%포인트의 그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을 연속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고 흔들렸지만은,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정점에 다다랐다,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도 0.5 정도의 빅스텝, 그 정도로다가 완화가 될 것이다, 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든가, 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요즘 중요한 CPI 지수 같은 그런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든지,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또 다른 변수,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또 하락을 하지만은 이 저점을 버텨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왜냐면 이때 모든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했고,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우리 시장의 일단 업종을 살펴보면은,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면서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, 2,547 정도를 안착을 하느냐,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은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2,600 정도, 2,600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연말에 뭐 2,700, 작년의 고점도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. 그래서 일단은 베어 마켓은 벗어나고 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9월달에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런 지수 같은 게 갑자기 악화가 된다든지, 또 다른 그 돌발 변수나 그 글로벌 시장의 퍼펙트스러운 세 가지 이상의 새로운 악재가 동시에 터진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행사를 제가 327.5 정도, 그 기준에서 한 1호가, 위아래로 1호가, 2호가 정도 매매하다가 점점 내가격적으로 옮기는 게 낫고, 327.5가 매력이 있다. 그리고 0.32에서 썸네일에는 600%지만 한 700% 약간 상회하고, 그리고 눌릴 시간이 됐다라고 제가 그 실제 그 동시간대 9시 정도, 9시 58분인가 그 정도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, 그 뒤로 눌릴 때가 됐다. 그리고선 좀 눌렸죠. 근데 만기 전날 외국인들이 9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, 선물.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기일 날은 9천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눌렸다가 1000% 정도 이상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조건은 외국인이 1조나 1조 2천억 매수를 해야 된다.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올라간다. 근데 매수를 안 했죠. 9천억대에서 머물러 갖고 700%대를 기록을 했고, 그 가격은 제가 늘 말씀드린 0.18, 0.32, 0.32 찍고, 그리고 한 700% 좀 넘게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12월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.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뭐 엄청나게 큰 배당은 나오지가 않았는데, 올해는 항상 설 전후, 추석 연휴 전후 크게 터진다고 제가 그런 이해가 많다,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올 설날 전에는 4000%가 터졌어요. 4000% 터졌는데, 9월 달에도 설 바로 전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쿼터러핑 워칭 데이죠. 내 말에 마녀가 춤추는 날이고,
실질적으로 그것은 8월 말에서 9월 첫째 주까지 프리미엄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기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.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댓글도 좀 다시고 좀 같이 소통을 해가면은 내년에라도 좀 라이브를 좀 서로 할 때 좀 조금 더 땡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제가 한 2년 정도 될 동안에 중요한 시황에서는 거의 크게 틀린 적은 없어요. 한 확률적으로 하면 80% 이상은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로라도 한 선물의 움직임을 한 그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해요. 중간에 드문드문 뭐 카톡이나 그 전에 뭐 한 달, 두 달 정도 저하고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지나간 거를 마치는 것보다 앞으로의 그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, 그 지수의 움직임,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. 단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파생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뭐 몇십억도 하루에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크게 꾸준하게 벌다 보면은 또 큰 돈이 되니까 옛날에 내가 얼마를 손실을 봤는데 내가 이거 벌어서 되겠냐 그런 마음은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. 옛날에 뭐 제가 하도 많이 그런 분들 뵈가지고 집 몇 채 날리고 요즘 저기로나 4, 50억 뭐 날리신 분들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거 다 잊어먹어야 돼요. 잊어먹고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인드만 좀 바꿔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옵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뭐 등 가격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보통 한 7점대를 유지하는데 등 가격이 한 7점대를 유지하는데 지금 한 5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한 빨리 터질 때는 크게 아주 터질 때는 만기 지나서 3주 4주에 걸쳐서 터져요. 그럴 때가 한 10,000% 막 20,000%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일주 예를 들어서 8월 마지막 주에 5일에서 한 3일이 연속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또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미리 터지면 만기 때 별로 안 터져요. 그리고 이제 초의 첫 주에 한 4, 5일을 연속적으로 원웨이로 가서 터지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월화까지 프리미엄이 만기주 월화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을 때 수요일날 보통 700% 800% 중박이 많이 터지고 그 다음날 뭐 100% 올라가도 1000%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만기주에 만기 날은 프리미엄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터지는 경우가 뭐 한 1000%에서 3000% 사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통계를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 최대가 2011년인가 10만 프로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풋옵션이 설날 지나서 10,000%가 넘게 터지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4,000% 그 다음에 확산되면서 또 25,400% 터지고 그 해에 가을에 거의 4주에 걸쳐서 18만 프로 터진 게 최대입니다. 그래서 옵션이 무자비하게 터진다는데 어느 정도 터지는지 1년에 몇 번을 터지는지 그런 것도 알고 매매를 하셔야지 파생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. 아무리 힘들어도 잡을 수 있는 게 파생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까치밥만 남겨놓으세요. 까치밥만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서로 대화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구나. 그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큰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할 때가 오히려 제일 위험한 것보다 사실은 옵션은. 그러나 수익 뭐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수익이 난 일부 가지고 결정적일 때만 승부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식 뭐 몇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현대차인데요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. 뭐 로봇이나 뭐 AI의 연구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좋아지려면 또 갑자기 좋아지는데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을 완전히 다져가지고 지금 약간의 횡보 조정을 하지만 이 라인을 친 자리를 치고 올라갈 때는 뭐 중간 자리보다는 22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. 올해까지 봐서입니다. 올해까지. 그리고 지금으로서는
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조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하고 이게 만약에 무너지다 그러고 18만 원이 지켜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전혀 문제가 없고 아예 22만 원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때도 의량주들은 계속 분할 매수하면 좋다 한 번에 사지만 마라. 여기서 물렸어도 지금은 손해가 아니죠. 평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. 카카오는 이제 뭐 네이버도 지금 플랫폼 쪽에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도 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이미지, 그리고 기업 이미지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도된 대로 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,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피해 복구도 뭐 한 20억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돈도 많으면서 어쨌든 20억 기부했다는 건 좋은 거죠. 기부도 해가고,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지금 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고, 지나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9만 1,000원이 거의 1차 저항선이라고 보면 돼요. 이 저항선 뚫고 96,000원대 가고,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10만 원, 11만 원 바라볼 수가 있다. 자,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. 자, 삼천리는 제가 이 자리 라인 2개 친 거 돌파하고 여기 저항선 정말 멋있게 정한 것 같아요. 저항 딱 하고 여기서 헤매다가 저항선 돌파.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뚫으면은 쭉 간다. 장대 양봉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, 우량주를 샀다 하더라도 뭐 14만 원대에서 이런 우량주가 한 6만 원 정도 넘게 올라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. 거의 40% 넘게 올라갔으니까. 그래서 삼천리 같은 거 작년인가 재작년은 제가 카카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갖고 엄청 많이 올라갔고, 그 다음에 삼천리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고, 그리고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또 이재명 사면 됐고, 사면 복권 됐고 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뭐 1위에서도 또 밀리기도 하고 공방이 치열하기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. 노력을 많이 해서 일단은 64,500원 이 자리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. 이 전까지는 뭐 올라갔다 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래간만에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. 대한항공도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. 이 정도에서 3천이라고 보면 되는데,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, 그 다음에 이 음봉이 절반 이하로 깼으면 안 좋아요. 일단 한 절반 정도 지켜지면서 지금 양봉이 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일단은 여기가 저항선인데 실질적으로는 28,000원이 고비예요. 28,000원을 돌파해 갖고 안착이 된다. 그랬을 때는 만원 단위로 29,000원, 3만원, 31,000원, 32,000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늘 제가 우량주로 말씀드리는 건 그 작년이나 한때 주식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.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영상에다 올려드리고 했는데, 그때 저는 1,000명이 넘어야지만 라이브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. 그래서 라이브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,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,000명이 안 되면 라이브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일요일날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갖고 해드리고 했는데 그걸 약속을 제가 어겼어요. 그래서 막 한 달에 100명씩 넘게 회원들이 늘다가 막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때. 그래서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이 룰을 몰라갖고,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좀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.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저는 꿋꿋하게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. 요새 장마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 잘 이겨내시고, 또 내일 말복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그리고 시원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